민준의 손이 떨렸다. 장모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병원 진단서. 거기엔 그가 상상도 못했던 병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편지 한 통. 봉투에는 또박또박 사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건 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장모님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민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한 발짝 물러서며 진단서를 꽉 쥐었다. 말씀하세요,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언제부터 이런 병을 앓고 계셨던 겁니까? 그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무릎을 꿇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왜 숨기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앓으셨어요? 저희가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의 사과는 민준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피하던 장모님, 새벽마다 사라지던 모습, 의문의 서류들, 그리고 차가운 태도,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단 말인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 수진이 퇴근한 것이다. 여보, 엄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수진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어머니, 진단서를 쥐고 분노에 떨고 있는 남편.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챘다. 민준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큰 병을 숨기고 계셨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건 엄마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로 가족을 속이는 게 정당화됩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수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편도 어머니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다. 제발 그만해요. 다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쌓이고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장모님은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벽을 응시했다. 수지는 그 사이에서 속절없이 흐느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민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앞에 몇 달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처음 이상함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대체 언제부터였죠? 장모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피하기 시작한 게. 그러나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민주는 편지 봉투를 바라봤다. 아직 뜯지 않은 그 편지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것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준과 수진이 결혼한 지 2년, 장모님이 집으로 들어온 지는 6개월째였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장모님은 음식도 잘해주셨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다. 민준도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래도 수진이 집에 올 때까지 내 방에서 쉬어. 괜찮아. 장모님은 항상 민준이 다가오면 한 발짝 물러섰다. 처음엔 단순히 며느리를 더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수진아, 오늘 회사 어땠어? 힘든 일 없었고? 엄마, 괜찮았어.
오히려 민준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더 힘들어. 그래, 그건 뭐 남자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장모님은 민준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수진에게만 집중했다. 마치 민준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설마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민준은 점점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굳어졌다. 새벽 2시 물을 마시러 일어난 민준은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다. 장모님이 약봉투 여러 개를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몰래 소리 없이 장모님? 장모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황급히 약봉투를 주머니에 숨겼다. 아, 민준아.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약이에요? 아, 이거 그냥 비타민 같은 거야.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중이었어. 민주는 의심스러웠다. 새벽 2시에 유통기한 지난 약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자신을 본 순간 황급히 숨긴 것은 또 뭐란 말인가? 비타민이요? 그럼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왜 숨기세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랬어.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장모님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나만 피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젯밤에 새벽에 약을 몰래 버리는 걸 봤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엄마는 원래 좀 예민하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적응하시는 중이야. 근데 부탁이야. 엄마한테 너무 다가가지 마. 좀 시간을 들여. 수진의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과보호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건가? 장모님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을 피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민준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민준은 점점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장모님을 진심으로 모시려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부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일주일 후 민주는 새로운 이상함을 발견했다. 장모님이 매일 새벽 6시면 집을 나섰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돌아왔다. 수지는 출근한 상태였고 민준도 재택근무가 아닌 날엔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그날따라 회사에 갈 일이 없었던 민주는 우연히 장모님의 외출을 목격했다. 어디 가시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단 의심이었다. 민주는 장모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장모님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이동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 하나. 복지관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복지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 민주는 숨어서 지켜봤다. 장모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30분쯤 후 나왔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들어가 혼자 커피를 마셨다.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건가?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론 나를 피해서 나오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론 외로우신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모님의 외출은 계속됐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 혹시 거기 다니시는 분 중에 60대 여성분 계세요? 키가 작으시고. 아, 아마 김 여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기 기부자세요.
기부자요? 네,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하시고 가끔 봉사도 오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다. 기부, 봉사?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다. 민주는 장모님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을 몰래 만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기부라니. 그럼 저 봉투는? 민주는 지난주에 목격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장모님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전달하던 모습, 그게 기부금이었단 말인가? 잠시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숨기시는 거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시고 혼자 하시는 거야? 민주는 그날 저녁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여보, 장모님이 복지관에 기부하신대. 뭐? 기부? 응. 매일 새벽에 나가시는 이유가 그거였어.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 좋은 일이긴 한데 왜 숨기셨을까? 그날 밤 수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복지관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장모님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얘길? 민준이가 우연히 알게 됐대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왜 말 안 하셨어요? 그건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마, 수진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 장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의심을 품었다. 기분은 좋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시는 거지? 혹시 재산을 빼돌리려는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엔 나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다. 기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서 나중에 자기 명의로 돌려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수진 몰래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건 아닐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장모님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하게 보였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민준과 장모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다. 장모님은 민준이 거실에 있으면 부엌으로, 민준이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피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아, 제발, 제발 좀 이해해줘. 뭘 이해하라고? 당신 어머니가 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걸. 엄마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 2달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 엄마가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1년? 2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수지는 머리를 쌓아놨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그녀는 견딜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힘들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 집에서 나만 악역이야? 엄마도 이해 못하겠고, 당신도 이해 못하겠고, 나만 미치겠어. 민주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 수진을 껴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민준아, 우리 이러지 말자. 수진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주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먼저 다가가 보자. 장모님께 직접 물어보고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한 후 민주는 장모님께 다가갔다. 장모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돌렸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절 피하세요? 제가 싫으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내가 불편해서 그래. 더 묻지 마. 불편하다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됐어. 그만 좀 해. 장모님이 소리를 질렀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장모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다. 민준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버려둬.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그날 오후 민주는 우연히 장모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의료동의서?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봤다. 거기엔 보호자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그 옆에 사위 이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보호자를? 민준의 머릿속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재산 문제?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를 떠넘기려고? 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대체 장모님은 뭘 계획하고 계신 거지?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저녁을 먹었고 식사 후엔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방에서 혼자 울었고 민주는 거실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장모님은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았다. 이 집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더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장모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수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했고 민준과 장모님만 집에 남았다. 민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장모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민준이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다. 장모님이 싱크대를 붙잡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어지러워. 장모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부축하려 하자 장모님은 손을 뿌리쳤다. 괜찮아. 그냥 잠깐.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장모님의 목소리엔 강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물러섰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거두지 못했다. 장모님은 잠시 후 괜찮아졌는지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다. 어지럼증? 요즘 자주 그러시나? 그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벽을 짚고 걷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다. 혹시 진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었다. 지금까지는 장모님이 날 싫어하신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장모님 오늘 어지러우셨어.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때? 어지러우셨어? 엄마가? 응, 좀 심해 보였어. 수지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물었지만 장모님은 역시나 괜찮다고만 했다. 수진아, 괜찮아. 그냥 일어날 때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괜찮다니까. 걱정 마. 장모님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나왔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던 찰나 장모님의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 아직 안 주무셨나?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장모님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엔 민준과 수진, 그리고 장모님이 함께 찍혀 있었다. 결혼식 날의 사진이었다. 장모님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슬픔으로 변했다. 장모님은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좋은 사위인데 미안하구나. 장모님의 작은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좋은 사위라고? 그럼 왜? 그는 혼란스러웠다. 장모님이 자신을 좋은 사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이렇게까지 피하시는 걸까? 왜 거리를 두시는 걸까?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장모님의 그 슬픈 표정과 눈물만 맴돌았다. 내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장모님을 다시 보았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말 못할 사정이.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심과 확신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진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2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수진이 3일간의 출장을 가게 됐다. 그 말은 민준과 장모님이 단둘이 집에 남게 된다는 뜻이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 잘 부탁해. 걱정 마. 잘 다녀와.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민준도 장모님도 어색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다. 민준과 장모님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다. 민준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장모님이 계단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장모님, 민준이 달려갔지만 장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렀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민준이 부축하려 하자 장모님은 있는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쳤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 목소리엔 공포와 절규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제발. 장모님은 울먹이며 벽을 짚고 일어났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방 안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작은 흐느낌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쌓아놨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왜 이렇게까지 날 거부하는 거지?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출장 중인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주는 문 앞에 물과 간단한 음식을 놓아두었다. 장모님, 문 앞에 물이랑 샌드위치 놔뒀어요. 드시고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대답은 없었다. 민주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그는 다시 장모님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장모님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정말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 네, 혼자 있고 싶어. 제발.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섰다. 장모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전히 침묵이었다. 민주는 결국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 안 장모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쇠약해 보였다. 장모님, 민준이 다가가자 장모님은 고개를 돌렸다. 왜 들어와? 나가. 이 상태로 그냥 둘 순 없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싫어. 가지 않을 거야. 왜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장모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장모님은 또다시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내가 힘들어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장모님은 날 싫어하신 게 아니라. 그는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다. 호기심에 이끌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병원 진단서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진단서를 펼치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진단서엔 충격적인 병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편지 봉투엔 사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장모님, 이건 도대체 뭐예요? 장모님은 진단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해. 미안해. 숨겨서 미안해.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이해됐다. 장모님이 자신을 피했던 이유, 거리를 뒀던 이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의미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짐이 될까봐, 수진이도 힘들어할까봐.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오해했다. 장모님은 자신을 싫어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짐이 되기 싫어서 거리를 둔 것이었다. 장모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오해와 갈등이 무너져 내렸다. 진실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장모님은 그걸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엔 장모님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사위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6개월 전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았단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수진이한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너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넌 정말 좋은 사위야.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넌 단 한 번도 나를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지.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였어.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민준아.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넌 분명히 모든 걸 희생해서 날 돌볼 거야. 회사도 내 인생도 다 내던지고 말이야. 그게 싫었어. 내 인생을 내 병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도 충분히 힘들 텐데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었어. 그래서 거리를 뒀어. 너한테 차갑게 대했고 피했어.
내가 날 싫어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떠날 때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틀렸어. 너한테 차갑게 대할수록 내 마음만 더 아팠어. 넌 여전히 날 걱정해줬고 이해하려 노력해줬어. 미안하구나, 민준아. 그리고 고마워. 내 딸의 남편이 되어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모든 게 드러났겠지. 부디 수진이를 잘 부탁해. 그리고 너 자신도 아끼렴. 사랑한다, 아들아. 장모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의 눈에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장모님을 바라봤다. 어머니. 처음으로 민준은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무, 너무 좋은 사위라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민주는 다가가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다. 짐이라니요. 가족이 어떻게 짐입니까? 하지만 새벽에 나가신 것도 복지관 기부도 다 이것 때문이셨죠?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래서 내 돈은 다른 데 쓰려고 했어. 나중에 병원비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할까봐. 의료 동의서에 제 이름을 쓰신 것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진이는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테니까 내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저와 찍은 사진을. 넌 내 진짜 아들이야, 민준아.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장모님을 껴안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쌓였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부탁입니다. 제가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보게 해주세요. 그게 제 도리니까요. 장모님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진심이 가득했다. 정말 괜찮겠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장모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아들아.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여보, 엄마, 집에 무슨 일 없었어? 수진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민준과 어머니가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것도 웃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아,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민준과 어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병에 대해, 오해에 대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 수진은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하구나, 딸아. 엄마가 겁이 났어. 수진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다. 민준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함께 이겨내요. 알았죠? 응, 그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번엔 어색함도 긴장감도 없었다. 오직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민준아,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장모님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 그게 어머니. 오늘 프로젝트가. 민준은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장모님은 웃으며 들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식사 후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민준아, 괜찮겠니? 회사는 회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장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가족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장모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했고 민주는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다. 보호자분이 잘 챙기시네요. 의사의 말에 장모님이 웃었다. 제 아들이거든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주는 처음으로 장모님에게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응, 사랑합니다. 장모님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다. 장모님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 하실 때 민준과 수지는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간병할게요. 민준이는 쉬어야 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여보는 내일 중요한 회의 있잖아. 둘 다 그만해.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꼴 보기 싫어. 장모님은 웃으며 두 사람을 말렸다. 그 모습에 민준과 수진도 웃음을 터뜨렸다. 6개월이 지났다. 장모님의 상태는 예상보다 좋아졌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가족분들이 잘 돌보셔서 그런가 봅니다.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우리 가족 정말 수고 많았어요. 수진이 샴페인 잔을 들었다. 엄마가 더 수고하셨죠. 이렇게 힘든 치료 잘 견뎌내시고. 민준도 잔을 들었다.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장모님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약속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그 순간 그 집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민주는 몇 달 전을 떠올렸다.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머니, 응, 아들아?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그럼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장모님은 민준과 수진을 양옆에 앉히고 꼭 껴안았다. 그렇게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